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일 끝나고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어느 날 스크린 속의 한국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노력에 당연하다는 말 대신 잘했다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그게 왜 그렇게 부럽던 걸까요? 여기선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 하나 물어봐주지 않았거든요. 무슨 꿈이 있니?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대신 늘 듣는 말은 똑같았죠. 여자가 그런 일은 힘들지 않아? 결혼 생각은 있어? 야근도 감수할 수 있어?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전부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일까? 그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존재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스크바의 차가운 2월 아침이었어요. 러시아 최고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인 제가 드디어 첫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4년 동안 밤새워가며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보람을 드디어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짜 개발자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턴 동기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총 6명이었는데 남학생이 5명, 여학생은 저 혼자였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팀장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 경직되었죠. 자,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함께 일할 인턴들이군요. 팀장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목소리가 낮았죠. 업무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너는 이 프로젝트 개발팀에 들어가, 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도와줘라고 구체적인 개발 업무를 주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팀장이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리나. 너는 문서 정리나 해. 회의록 작성하고 자료 정리하는 일 말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 인턴들은 모두 코딩 업무를 받았는데 저만 사무 업무라니요. 혹시 개발 업무도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자바랑 파이썬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팀장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신입이 벌써 까다로우네. 일단 주어진 일부터 제대로 해봐. 남학생들은 실제 코드를 짜고 있는데 전 계속 엑셀 파일 정리하고 회의록 타이핑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다른 인턴 중 한 명인 미하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알리나, 너도 코딩하고 싶지? 좀 이상하긴 해. 그래도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팀장님, 개발 업무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팀장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이 일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딩은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데 여자들은 감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야근도 많은데 여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있었어요. 4년 동안 밤새워가며 공부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더 힘든 건 야근이 시작된 이후였어요. 다른 인턴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저만 어차피 여자니까 시간 여유롭겠지? 라면서 8시, 9시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알리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아. 그런데 여자 혼자 이런 곳에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요. 급하게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출근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직서를 쓰고 팀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서를 내밀자 팀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역시 여자는 끈기가 없어. 처음부터 기대 안 했지만.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는데 남자 인턴들이 진지하게 코드를 짜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학교 동기 카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알리나, 요즘 어떻게 지내? 커피 한잔 할까? 한국이라고? 정말 가능할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별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날 밤 카차와 함께 결심했어요. 우리 한국어 배워보자. 정말 기회가 되면 가보자. 한글이 신기하면서도 어려웠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훨씬 컸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한국 IT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화상 면접을 보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카차와 함께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취업 비자로 갈 예정이었는데 서류 처리가 지연되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입국해야 했거든요. 나중에 D-10 구직 비자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처음엔 정말 불안했어요.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을까? 2023년 3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공항 입국장을 나오니까 한국의 첫 인상이 정말 깔끔했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고 안내 표시도 명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첫 숙소는 신촌 근처 고시원이었어요. 방은 정말 작았지만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용 주방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모스크바의 낡은 기숙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고시원 사장님이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벌써부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떨렸어요. 회사가 있는 판교까지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출근 시간 지하철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15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었거든요. 로비에 들어가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로 네, 오늘 첫 출근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팀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알리나 씨 환영합니다. 러시아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팀원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알리나 씨입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이시고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는데 책상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니터 2대와 최신 컴퓨터, 그리고 각종 테스트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러시아 회사에서는 낡은 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 해야 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 업무는 모바일 앱 테스트였어요. 팀장님이 직접 와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에요. 알리나 씨의 꼼꼼한 성격이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테스트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이런 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알리나 씨 같이 점심 먹어요. 김민정 씨라는 선배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 가니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었거든요. 불고기 정식을 먹으면서 러시아 음식은 어때요? 한국 생활 어렵지 않아요? 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박 과장님이 여기서는 성별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어로 업무 용어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회사 문화도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주고 한국어가 어려우면 영어로도 설명해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복잡한 자동화 테스트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코딩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지식을 드디어 제대로 써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서 완성했는데 팀장님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정말 놀라셨어요. 알리나 씨,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고시원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곤 했는데 도서관 사서분이 외국인이신데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라며 응원해 주시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명동, 홍대, 강남.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회사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업무도 익숙해졌고요. 어느 날 팀장님이 알리나 씨,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볼까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모바일 게임의 전체 QA를 담당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불안했지만 팀장님이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군가 제 능력을 믿고 기회를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저녁에 카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카차도 곧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UX 디자이너로 취업이 확정됐다면서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이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한국이 정말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준 나라구나 싶었어요. 한국에 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카차도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카차를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8개월 만에 보는 친구였거든요. 알리나, 정말 보고 싶었어. 카차가 달려와서 안아주는데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쌓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카차는 강남에 있는 IT 스타트업의 UX 리서처로 입사했어요. 사용자 행동 분석과 인터페이스 개선이 주요 업무였죠. 저와는 다른 분야였지만 둘 다 IT 업계에서 일하게 된 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정말 해냈네. 카차와 함께 첫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면서 그렇게 말했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판교에서 일하고 카차는 강남에서 일했거든요. 하지만 주말이면 꼭 만나서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홍대에서 치킨을 먹기도 하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죠.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회사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한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가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치명적인 버그를 발견한 거예요. 게임이 특정 상황에서 갑자기 종료되는 문제였어요. 개발팀에서는 이미 일정이 늦어졌는데 이런 문제까지 라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밤늦게까지 코드를 분석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메모리 누수 문제였는데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미묘한 버그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팀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개발팀장님도 와서 제 분석 내용을 보더니 정말 정확한 분석이네요. 이걸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출시된 후 팀 회식이 있었어요. 팀장님이 알리나 씨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여기선 성별이 아니라 결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카차도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났을 때 정말 신이 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알리나, 내가 제안한 UI 개선안이 채택됐어. 사용자 만족도가 20% 올랐다고 해. 카차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동료들의 배려였어요. 제가 한국어로 업무 보고서를 쓸 때 어려워하면 김민정 선배가 와서 이렇게 쓰면 더 자연스러워요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곤 했어요. 그리고 회사 회식 때도 알리나 씨는 매운 거 못 드시죠? 안 매운 메뉴도 주문할게요 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잠겼는데 박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면 일찍 들어가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아파도 출근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직원의 건강을 진짜 걱정해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주말에는 카차와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김치를 볶는 타이밍도 어렵고 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카차가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투덜거렸는데 요리 선생님이 웃으면서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몇 번 연습하고 나니 제법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용 한국어만 겨우 했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이준호 선배가 알리나 씨,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라고 말해주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6개월째 되던 날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알리나 씨, 이제 자동화 테스트 팀을 맡아볼 생각 있어요?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작은 팀이지만 제가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팀장님이 당신만큼 꼼꼼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팀원들도 알리나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카차에게 전화했어요. 카차, 나 팀장이 됐어. 정말? 축하해. 러시아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카차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새로운 팀을 맡으면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 팀의 목표는 완벽한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팀원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정말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근황을 전할 때마다 딸아,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우리 딸이 꿈을 이뤄가고 있구나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카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한국에 온 거 말이야. 맞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원하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카차와 제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자동화 테스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카차는 UX 리서처에서 시니어 포지션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카차가 정말 신이 나서 연락했어요. 알리나, 오늘 회사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카차가 제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프로젝트가 회사 전체에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거였어요. 사용자들이 앱을 사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정말 꼼꼼하게 분석했어. 6개월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서 새로운 UI를 제안했는데 사용자 만족도가 40%나 올랐다고 해. 카차가 눈을 반짝이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 회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알리나 씨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테스트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른 팀에서도 꼭 써보고 싶다고 하네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작업이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였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특히 김민정 선배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민정 선배가 알리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우리 엄마가 러시아 음식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요리해 줄 수 있어?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선배 댁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라 정말 떨렸어요. 선배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이 멀리서 와서 고생 많았구나. 우리 민정이가 알리나 이야기 맨날 해.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한국 어머니의 정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어요. 제가 러시아 전통 요리인 보르시를 만들어드렸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나야, 한국 생활 힘들지?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걱정해 주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카차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알리나,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한국 아줌마들이 김장하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마치 딸처럼 대해 주시더라고. 카차가 김치를 담그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어려웠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봐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김치 맛보고 어머, 외국인인데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회사 후배인 이수진 씨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언니, 요즘 연애 고민이 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외국인인 제게 이런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수진이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나중에 수진이의 연애가 잘 풀렸을 때 언니 조언 덕분이에요 라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언제 돌아올 거니? 라고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 보인다.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고 인정받는 기쁨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따라 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 정말 자신감이 생겼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여기서는 성별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성장이에요.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딸이 정말 멋진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카차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 말이야. 맞아.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정말 제2의 고향 같아. 저도 그렇게 대답하면서 한강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알리나, 요즘 러시아가 그립지 않아? 카차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긴 하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원하던 모습이 될 수 있잖아. 여기가 우리한테 새 인생을 줬어. 카차가 조용히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모스크바에서 절망하고 있던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있을까,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희망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D-10 비자에서 정식 취업 비자로 변경이 확정된 거예요. 그날 출입국 관리소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카차도 같은 시기에 비자 연장에 성공했어요. 둘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면서 우리 정말 해냈어.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동안 불안정한 비자 상태로 지내면서 항상 마음 한편에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큰 기회가 생겼어요. 카차는 UX 분야에서 정말 독특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 사용자와 러시아 사용자의 앱 사용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카차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였거든요. 알리나,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 한국 사용자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러시아 사용자들은 개인화를 더 선호하더라고. 카차가 연구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연구가 인정받아서 국제 UX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발표할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카차가 웃으면서 당연하지. 한국어로 논문도 쓸 거야. 이제 한국어가 제2의 모국어가 된 것 같아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1년 반 만에 한국어로 학술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저도 회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러시아어가 가능한 자동화 테스트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제가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알리나 씨,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요. 러시아 사용자들을 위한 앱을 만드는 건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해야 정확하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팀을 구성해 주셨어요. 러시아어로 된 앱 인터페이스를 검토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버튼 이름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기능 설명을 좀 더 친근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때마다 개발팀에서 역시 현지인이 봐야 다르네요 라고 감탄해 주었어요. 몇 달 후 그 앱이 러시아에 출시되었는데 사용자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알리나 씨 덕분에 러시아 진출이 성공했어요. 라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주말에는 카차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을 다니기도 했어요. 특히 한옥 스테이를 해본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온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카차가 한옥의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말하는데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러시아의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었거든요.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민정 언니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알리나,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야. 꼭 와줘야 해라고 하시면서 들러리까지 부탁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한복을 입고 들러리로 서 있는데 정말 떨렸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를 직접 경험하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알리나가 정말 예쁘다. 민정 언니 어머니가 제 한복 차림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언제 돌아올 거니? 가 아니라 한국에서 언제까지 살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년 반 전에 모스크바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정말 꿈만 같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줄이야. 카차도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발견이었던 것 같아. 제가 조용히 말했을 때 카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우리가 진짜 원하던 삶을 여기서 발견한 거야 라고 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렘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여기가 우리한테 새 인생을 줬어. 그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키워가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에서는 포기해야 했던 것들,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